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명철 부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뒤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써 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미 3국의 종전 선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들어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3박 4일간의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꽤 난 이후에 그 긴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지만 12일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의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일단 장기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번째 평양을 방북했을 때 북미 간의 큰 틀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얘기하는 포괄적 일괄 타결과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 그다음에 생산적인 그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북미 간의 어떤 그 입장을 고려한 어느 정도 절충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트럼프 모델이라는 그러니까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라고 한다면 북한이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언제 완료할 것인가 그 정도의 합의 완료 시점 지금 뭐 추정이 나오는 것이 2020년 나오는 그 정도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그 2020년 비핵화 과정에 가기 전까지 그러면 어떠한 그 단계적 조치로서 우리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해주는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 구두 약속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고 이제 그런 틀에서 그래서 트럼프 모델의 그 근간이 만들어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 그러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리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측에서 그러한 큰 틀이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다가 이제 합의 그 정상회담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서서히 세부 사항도 조금씩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 합의는 됐으나 그것도 완료 시점까지를 두고 단계적 조치에 의해서 그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북미 간에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뭐 암시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타결을 이야기하다가 천천히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프로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확실히 합의가 이뤄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너무 큰 양보를 했다. 이런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올인원 일괄 타결을 선호한다. 하지만은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일괄 타결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북한 내 핵, 미사일 위협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것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상당 부분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양보하겠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몇 개를 남겨두겠다. 이것을 용납 안 하겠다는 것도 일괄 타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핵을 포기하여라. 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확답을 받고 그렇다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천천히 갈 수도 있다. 세큐어 타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북한한테는 그다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알아서 천천히 가라. 북한한테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약속한 게 이렇게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북한은 고통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나는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최대 압박을 이제 서서히 거두는 것은 북한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은 북한이 서둘러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친서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일단 뭐 들린 말이 있고 또 구두 메시지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요. 그 과거 그 미국 대통령들이 일단은 그 현직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그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어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임기 말에 동력이 떨어져서 만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그 실현하는 결단력이 없었다. 두 번째로 이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저안전 보장, 예. 실제로 회담장에 나와서 빅딜이 일어날 만한 리더십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과는 다르게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이다. 이런 식으로 치켜 세우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발언 중에 지금 종전 선언을 언급을 해서 화제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시기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은 선언입니다. 종전 협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 조약을 사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뭐든 합의문에 사인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하기는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선언이란 것이 구속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6월 12일, 13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또 참여하셔가지고 예. 종전 선언을 3자 한국, 북한, 미국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크겠죠. 예. 하지만 그것으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변화한다. 이것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정전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선언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선언이 계속 관련 국가들의 행동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 예. 잘 아시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래서 주권국가로서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예. 그 합의 내용을 계속 이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슷한 일이 종전선언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옮기는 일은 선언은 굉장히 일찍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전협정이 말씀 다 아시다시피 1953년에 유엔군, 또 북한군, 중국군 3자 사이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중국 언론 측에서는 이제 북미 회담은 과정일 뿐이라면서 중국의 역학론을 강조하는 모습인데 중국의 참여 여부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참여도 뭐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본다면 중국 측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것이 잘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 이제 중국을 등에 업고서 그 미국 측과 어떤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 그래서 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약화되고 중국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물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전선언, 이제 평화협정 말고 종전선언에 남북미 중 4자가 참여하는 게 옳은 거냐, 옳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지만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북미 중심의 어떤 비핵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들어가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정에 자기의 크레딧, 공을 갖다가 다른 국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나누어서 굉장히 좀 꺼려하고 네. 모든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 또 최근에 그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 접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뒤에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공공연히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그 정치적 선언이지만 어쩌면 정치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요. 예.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상전 행위인 종전선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연 끌어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가능성 높지 않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상회담의 성과는 되게 본인이 다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에 반면에 경제 보상 문제에서는 한중일이 할 것이다 좀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구나. 뼛속까지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구나 느꼈습니다. 한중일은 북한에 가깝고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은 그 한 톨까지도 다 보호하겠다. 이런 의사를 아주 공식적으로 했는데 사실 동맹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종류의 언사는 아니죠.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이런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 번영 약속에 대한 미국의 약속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까 우려가 됩니다. 뭐냐면은 한 언론인께서 잘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현금을 주는 거죠, 미국한테. 핵 무기와 미사일 벌써 개발이 됐고 배치가 됐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약속한 거는 어음이거든요. 미래에 이렇게 되겠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가 약속한 어음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 현장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위원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가 영장 심사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두고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하신 건가요?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 사람한테 전지가위 던진 적 있으신가요? 대단 이사장대는 왜 그만두셨어요? 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이루재단 이사장이죠. 이명희 씨가 영장심사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저번에 첫 번째 그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명희 씨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영장 심사 같은 경우는 재벌 총수로서 부인으로서는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수 있을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녁이나 밤쯤에 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저희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 물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이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익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대북 제재 같은 거를 우리가 풀어주는 거, 느슨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베푸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이면의 어떤 속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리를 챙기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봉사님께서 그 미국 우선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그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그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세계 경찰로서 더 이상 그 세계 다양한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이제 국내 문제에 집중해서 살기 힘든 중산층이라든지 미국 노동자를 배려해주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또 중간 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미국 우선주의라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처럼 다시 또 임기 중간에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국력을 소비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 있고 또한 중간 선거는 거의 철저하게 국내 문제에 관한 그 유권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권자들의 평가를 의식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계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없다. 그런 모습 봤을 때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 비용도 싱가포르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물론 북한을 배려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존심을 굽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핵 무력을 완성하면은 주권국가로서 정상국가로서 세계가 인정을 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핵무기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비정상국가의 이미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정상국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길이 탄탄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을 교환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역사를 보면 잘 나타나죠. 그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인권 문제가 이제 국제 그런 기구의 회원이 되는데 그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IMF라든지 IRDB에서 차관을 받으려면은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그런 원조를 요청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의회가 그런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한다. 그래서 다른 그런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독일에 이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차관을 받고 또 일본과 65년에는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고비를 계속 넘겨야지 이제 핵을 내려놓고 병진 노선의 다른 목표인 경제 번영을 조금씩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군의 수뇌부 3인방을 전격 교체를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건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뭔가 세대 교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군부 길들이기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진 노선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이제 국정 목표가 경제 건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기한다, 비핵화로 간다 이러면 군부 강경파들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과정이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그 관련국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난하고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대내적으로 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어떤 차단하는 어떤 포석,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싶고요. 말씀하신 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대 교체 목적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연로한 어떤 군 수뇌부를 이제 50대, 60대의 어떤 젊은 장성들을 바꿈으로써 김정은의 어떤 정책 목표와 국정 목표가 함께하자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온건파로 바꾸고 이제 군 수뇌부까지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북한의 국정 목표 그리고 어떤 정책 목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우리 쪽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